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희가 EV9을 구입하고 지금 시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누적 주행거리로는 1700km 정도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앞서 2대의 시승차를 탔었잖아요. 그 차들까지 합치면은 저희가 2000km 넘게 EV9을 주행한 셈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모두 다 유리가 떨렸을까? 지금까지 탄 EV9 모두가 유리가 비슷하게 떨렸고요. 비슷한 버피팅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버피팅 현상은 바람이 들어와서 구구구 울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원인은 헬림홀츠 공명이라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게 헬림홀츠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나온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을 들고서 이렇게 부는 이런 거 해보잖아요. 병을 들고 불면은 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면서 넓은 병 안에서 공명을 시작하고요. 이때 이 좁은 병목이 있어야 되는데 병목이 얼마나고 밑에 병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헬름홀츠 공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유리를 조금 연 상태가 되면은 이게 병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SUV 안에가 넓은 공간이 생기니까 이 사이가 병의 중앙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발생을 하고 그게 더더더덜 떨리는 소리 혹은 구구구구 하는 바람 소리, 이런 증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흔치 않은 일이고 자동차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저에게 찾아보니까 헬름홀츠 공명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흡기와 배기에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계산식도 있긴 한데 이 외국의 강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So this is not actually a bad approximation.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요.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많은 연구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유입되는 바람의 정도를 고려해서 자동차를 만든 것이 꽤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모든 현상이 모든 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양과 상태에 따라서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 헬름홀츠 공명에 의한 버피팅 현상 이런 것들은 모든 차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각지고 큰 차일수록 많이 난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선형으로 생겨서 바람이 타고 넘는 이런 차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각진 형태로 생긴 자동차에서 바람이 부딪혀서 들이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밀폐가 잘 되는 차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바람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방음 같은 것들이 잘 된 차, 조립을 아주 딱딱 들어맞게 잘한 차, 그리고 외부 패널들이 단차 없이 잘 이어지는 차, 이런 차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차 얘기를 하면은 딱 EV9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원인은 헬름홀츠 공명이라는 현상 때문에 버피팅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로 EV9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앞유리 떨림, 유리가 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창문이 좀 삐딱하게 닫힐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닫힐 수도 있고 밀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윈도우 런을 어긋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가 EV9밖에 없을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아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은 다른 많은 수입차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차종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실험 테스트 결과도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왔던 차가 포드의 익스플로러 혹은 내비게이터 같은 차들이었어요. 이 차들 역시 A필러 부분들 앞부분이 각지게 생겼고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SUV들이고요. 또 하나, 내부의 밀폐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거 쓰고 고무 실링 으로 잘 창문들을 막아놔서 문을 닫으면은 공기가 잘 새어나가지 않는, 소음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독특한 거는 기아의 연구에 따르면은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EV9보다 창문이 더 심하게 떨린다고 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일어나고 저희가 두 번째 시승차를 받을 때쯤 이 얘기들을 전달받았는데, 실제로 벤틀리 벤테이가를 저희가 타볼 수도 없었고 이 차를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를 보류했었는데, 지금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자면 벤테이가가 EV9보다 더 많이 떨립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 유리창 떨림 현상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상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게 떨리게 되는가가 궁금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석도 해주시고 뭐 실험도 해주시고 과거 사례도 찾아주시고 했는데 옛날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유리가 떨려도 괜찮은 걸까? 이게 궁금한 상황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떨리다가 밖으로 어긋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피팅 현상 모든 차에서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 혹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생각은 명확합니다. 모든 차에서 일어나지만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요. 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차를 타고 있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막 들이친다. 내 차는 들이치는데 저 친구 차는 안 들이친다. 그럼 저 차가 좋은 거겠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보면은 포르쉐를 타는 분인데 이 버피팅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찾은 게 트로피카나 주스통을 잘라가지고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카엔 드라이버에 보면은 이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등장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차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버피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버피팅이 제일 피부에 와닿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썬루프예요. 썬루프를 그냥 열면은 바람이 막 들어오는 이런 소리 안 들리죠, 지금은. 근데 그 썬루프 앞에 보면은 투명한 모기장 같은 걸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바람을 위로 튕겨서 올려주는 부품인데 이거로 인해서 바람이 썬루프를 지나서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버피팅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EV9의 버피팅은 왜 문제라고 저희가 자꾸 말을 할까요? 버피팅은 모든 차에서 일어나는데 다만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윈도우 런을 벗어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을 했거든요. 창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떨리다가 밖으로 어긋나서 닫히는 상황,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뒷창문 열고 앞유리 여는 상황이 종종 있을까? 근데 저희 EV9에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장거리를 좀 다녀와 봤더니 종종 일어납니다. 뒷좌석에 앉은 저희 아이가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쐬고 싶다던가 너무 덥다던가 뭐 핑계겠지만 그냥 창문을 열고 싶었다던가 아이들이 그렇게 열게 돼 있어요. 뒷유리를 여는 순간 저는 앞유리를 열어서 또 바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 순간이면은 속도가 좀 빠른 상황에선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흔치는 않더라도 환기를 위해서 열건 무슨 일에 있어서 열건 뒷좌석에서 창문을 여는 순간 이런 현상을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혹시 저 혼자 테스트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실까봐 여러 군데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이 중에 뭐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차를 시승하는 과정에서 좀 여쭤본 내용도 있는데 살짝 그때 얘기 좀 보여드릴게요. 유리의 내부는 제일 신경 필요 없고 저희도 부패팅도 저희 리ኳ이먼트를 합니다. 여기 내렸을 때 얼마만큼 길을 압박하는지 그에 대한 리ኳ이먼트를 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됐을 때까지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개발할 때 당시에 리ኳ이먼트까지 못했고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조건으로 차가 운전된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버피팅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버피팅 현상 우리도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기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카를 운전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고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버피팅이라는 거를 자동차 회사에서 이미 고려를 해서 차를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체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피팅과 연관된 바람 들이치는 거, 창문 떨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테스트 부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풍절음 관련된 내용은 바로 풍동 실험실에서 나머지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풍동 실험실은 사실 차를 완전히 만들기 전에 실험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터로 컴퓨터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차를 만들어서 수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에서 잡아내지 않으면은 후반에는 창문
창문을 열고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그리고 창문 두께가 얼마나 할 때 이게 떨려버리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잡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위장막을 잠깐 벗기고 회사 내부 테스트 트랙에서 몰래 이렇게 돈다고 해요. 몰래 도는 것도 굉장히 보안이 까다롭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결제 과정도 거쳐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이게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버피팅이라는 거 자동차 회사들에서 많이 알고 있고요. 너무 심한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유리가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테스트 항목에 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회사 연구원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익명을 좀 요구하셨어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일단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되겠어? 에이, 누가 자동차를 그렇게 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회사 안에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하고요. 각각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해 놓고 가혹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그러다가 오류가 발생되는 게 확인되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자동차 부품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수정하고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요. 공학적인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현상을 만났을 때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게 본인들의 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자동차 관련 연구자분들, 관련자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버피팅 현상이 예전부터 문제가 됐긴 했고 여러 차례 자동차 역사를 거쳐오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버피팅이 많이 일어나는 차들이 있죠. 주변에 차 지나가면 이제 한번 보세요. 각진 차, 큰 차, 그리고 방음 같은 밀폐가 잘 된 차, 이런 차들 보면은 버피팅 현상이 일어날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문이 어긋나는 경우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어요. 벤츠의 G 클래스, G 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앞유리 창에 고무로 딱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어요. 유리를 딱 닫으면은 이거를 유리를 잡아서 엇나가서 다치지 않게, 윈도우 런을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을 장착해서라도 EV9은 유리가 떨리다가 엇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다른 여러분들도 비슷한 말씀 해주셔서 저희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버피팅 현상이 당연하고 과학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왜 결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취재를 해보고 연구원들을 만나보고 했었고요. 결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미 201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카인드라이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다 공유를 해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해결 방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토요타 같은 브랜드의 일부 차종은 사이드미러하고 A필러 사이에 핀 같은 형태의 바람길 디자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와류가 심하게 생기지 않고 곱게 잘 흘러 넘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바람을 정리해주는 핀 같은 거를 적용한 차들이 있고요. 이거는 저도 확인은 잘 못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제규어에는 컴포트 스톱이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컴포트 스톱이 유리를 여는데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유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버피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만 딱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하다가 유리가 떨리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버피팅이라는 이름도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취재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댓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브랜드의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들이었는데
기아에서 저희는 답변도 받아서 그 내용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취재하게 된 계기는 기아에서 다른 차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EV9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진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리가 떨리는 것이 좀 과도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차례 시승을 거치면서 유리가 엇나가서 다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게 소비자들이 불쾌감 혹은 불안감, 불만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기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해결 방안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차에 더 전문가시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저희는 EV9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다른 자동차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 저희가 EV9을 지금 굉장히 빨리 받아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는 19인치 휠을 가진 EV9에서 21인치로 좀 바꿔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타이어 승차감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시승 행사 때 나타났던 이 AR 내비게이션이 하늘로 날아가는 현상, 그게 저희한테도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 다음 편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